오늘 뉴스닥 월요일 여느 때처럼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납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하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동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소래포구에 이렇게 실종인 줄 알았는데 부모가 안매장을 하는 이런 사건. 장하나 전 의원님은 이런 사건들 보시면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이런 안 일들이 보통 영화에서나 끔찍한 영화에서는 공포 보던 영화. 일들, 네, 네. 공포 영화나 뭐 아주 먼 나라 얘기처럼 하다가 이런 사건들이 나는 걸 보니까 뭐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분명히 원인이 개인에 있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 사회상이 분명히 반영됐을 거고 이런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정치권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 맞아요. 또 예전에 우리 보육 문제 때 CCTV 단다 뭐 이런 식의 그 원인 처방이 아닌 것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 된 입장으로 전 진짜로. 국회의원이 아닌 부모 된 입장으로 한 말씀 맞습니다. 따끔하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개천절입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먼저 상한가부터 들여다보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김영우 의원, 그러니까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김영우 의원이 이번 국감 거부 국면 속에서 상당히 주가를 많이 높였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김영우 의원 꼽아오셨고 장하나 전 의원은 누구 꼽아오셨어요? 상한가? 네, 저는 이번에 서울대, 의대 재학생들 그리고 동문들 백남기 어르신의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에 대해서 의견들 냈고 결국에 어제 서울대가 그럼 재논의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서울대, 의대 동문들의 어떤 역할, 활약 이런 것들을 상한가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상한가부터 좀 짚어보죠.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을 꼽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에서는 다 국감 보이콧한 상태에서 김영우 의원만 나는 국감장에 가서 사회를 보겠다. 혼자서 딱 하나 돌발 행동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어제부로 이제 이 국면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좀 결과론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김영우 의원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인 쪽이 방향성이 옳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단식에 들어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 뭐냐면 단식에 들어가는 명분과 또 나오는 명분이 명확해야지 되는 것인데 과거에 야권 지도자들도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단식 들어갔다가 나올 명분 찾지 못해가지고 고생 겪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때 세월호 단식 때. 그런데 이번에 이정현 대표가 좀 뭐라 될까요? 좀 다분히 좀 돌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발적인 이런 좀 단식을 진행하고 인해가지고 여당 쪽에 상당한 부담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의원들이 글쎄요, 자기 개인 소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국면이 빨리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상한가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에서 징계하겠다, 제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거 못할 거라고 보세요? 무슨 수로 국방위원장을 제명하고 가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그렇게. 엄포입니까? 이미 그 친박계도 예전에 딱 1년 좀 더 됐죠. 유승민 의원한테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대권 주자 하나 만들어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쨌든 지도부 또는 원내 지도부의 전술 자체가 이번에 통하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옳은 선택을 했던 사람을 만약에 몰아붙인다고 한다면 그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역풍이 만만치 않. 마치 유승민 역풍으로 총선 참패했듯이. 총선 참패는 그 유승민 역풍이라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또 그 2단계 고집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 당시 유승민 의원을 원내대표에서 쫓아낸 것을 그거로 인해서 이미 한번 또 타격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공천 안 준다 이러면서 나중에 사실 다분히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공천을 하려고 했다가 부른 역풍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우 의원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총선에 준하는 또 하나의 큰 선거 말아먹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총선에 준하는 또 하나의 큰 선거 대선이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위험하다고 보세요. 장하나 의원 동의하세요?
네, 뭐 면밀히 동의 안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김영우 위원장이 예. 본인 이번에 당내 민주주의에 강하게 문제제기하겠다. 그러니까 뭐 김영우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비박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의장에 대한 규탄은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하자. 당연히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있고 국회가 하고 있는 그 정말 민생을 지키고 내년 예산 어떻게 짤지도 여기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는데 뭐 되게 상식적인 주장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예. 예, 오히려 뭐 징계 이런 것들은 저도 현실성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가장 좀 우려되는 점은 뭔가요? 그 이정현 대표의 어떤 방향성 노선 같은 건데요. 정말 그 철저하게 그 대통령을 위한 당 운영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심기를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닌가. 국민 눈높이나 아주 국민들의 어떤 아주 그 예, 기본적인 예. 그 인식 같은 것들 무시하면 이런 일들 재발될 것이고 큰 선거에 당연히 안 좋은 결과 있겠죠. 저는 새누리당 내부의 의견 굉장히 궁금해요. 이준석 비대위원. 예, 사실 많이 교류하시잖아요. 이정현 대표의 이번 행동 득실을 어떻게 안에선 보고 있어요? 내부에서. 자, 우선 가장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예. 그 의총을 여러 번 이제 심야 의총이라든지 이런 걸 결행하면서 예. 사실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사실상 뭐 의원님들 실시간 의총에 가 계신 분들 오죽 답답하면 의총장에서 이렇게 뭐 카톡 보내셔가지고 야 미치겠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이런 거 저한테 보내기도 하시고. 잠깐만요. 예. 의총장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준석 비대위원한테 카톡을 야 미치겠다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저희 이제 지역구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구에 예. 있는 그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이 여론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영남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이거 정도로 뭐 지지율 5% 깎여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민감하게 민감할 좀 수밖에 레이더를 없죠, 세우고 여론에. 있는 것인데 예. 지금 그 수도권 그 문자 보낸 의원님들은 뭐 뭐라고? 소위 친박인 이런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신다. 이건 이건가요?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에 대한 문제 이의 제기를 할 때 예. 뭐 예를 들어 맨입 발언이라든지 예. 아니면 김재수 장관에 대한 뭐 해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생각은 다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국감을 하지 않고 뭐 대표는 단식을 하고 이 정도의 수위의 것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의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친박 비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의원들은 다들 걱정을 굉장히 한 거군요. 굉장히 많이 했죠. 굉장히 그리고 많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광풍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굉장히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요. 예, 뭐 1인 시위를 릴레이 가면서 한다. 맞아요. 그런데 하는 건 전부 다 중진부터 다선부터 하도록 한다라고 예. 하는 거.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다선 의원들 누굽니까? 5선급, 4선급 이런 분들 다 보면은 뭐 봤을 때 뭐 정병국, 한선교, 예. 그다음 유승민, 뭐 이 주호영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전부 다 뭐 비박계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러네요. 꽤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가가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 명분이 상당히 부족한 이런 예, 행동에 같이 예. 동참해달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안 하면 나쁜 놈 만들 분위기까지 갔다는 거죠. 이제. 징계할 분위기까지. 근데 그걸 보면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번 지도부가 좀 제 생각에는 노선 전환을 하든지 예. 아니면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뭐 정세균 의장의 유감 표명 이전에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예.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인 게 저는 이번에 사실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예, 뭐예요? 그 이정현 대표가 돌출이라고 할까요? 좀 돌발적으로 그 국감에 복귀해라. 중간에 또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뭐 못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납득하지 못했고 그랬더니만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네. 당에서는 또 거부를 했어요. 못 따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총을 통해서 거부를 했다고 뒤집어졌어요. 했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간 건 예. 하루 뒤에 이제 예. 이정현 대표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양새로 이제 그 일부 의원들이 가면서 예, 이정현 예. 대표가 당신들이 국감을 재개하면 내가 단식을 그만둬 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가 맞아요,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가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지역에서 지지층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뭐 어려운 설명도 아니에요. 야 이거 이 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했을 때 전 솔직히 지난 이틀 동안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할 상황이었다는 말이 건. 없네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소통 부재다, 소통 미흡이다. 소통 부재, 리더십 부재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당 대표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워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김영우 의원한테는 상한가를 주지만 지금 새누리당 특히 이정현 대표 하한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 이거 무섭습니다. 예, 이준석 전 비대위원. 자, 그러면 장하나 의원의 상한가로 넘어가 보죠. 아까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들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또 하고 지금 재학생들이 먼저 그 9월 30일에 예. 재학생 102명이 선배님들께 의사이기를 묻는다 해서 이게 그 정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지금 그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예, 생각하기에도 상식에도 벗어난 사망 진단서다 이거거든요. 일단 심폐정지라는 부분, 그러니까 3단계로 썼어요. 뇌출혈 1단계, 그다음에 급성심부전증 2단계, 3단계 심폐정지 이렇게 썼는데 네. 3단계 심폐정지는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런 거고. 네, 그 심폐정지, 또 심장정지, 호흡부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망에 수반된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인으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제공한 뭐 매뉴얼, 통계청 매뉴얼 이런데 너무 버젓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잘못 썼어요. 네, 그거 있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그 외인사냐 병사냐 이게 제일 네. 큰 건데 그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질병이 수반돼서 사망하더라도 병사가 아닌 외인사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법의학 강의에도 우리들이 배웠다라고 학생들이 호소를 했거든요. 진짜 이게 맞다면 선배들 우리 양심 걸고 일할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에 바로 그 어떤 동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360여 명 정도의 동문들이 이 학교가 이번 판단 제대로 내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상식도 아니다라고 바로 다음날 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다음날인 어제죠. 그래서 그 대학 그 병원 측에서 그러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객관적으로 논의하겠다 했는데 정말 일사천리로 3일 만에 이런 과정들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그 뭐 모종의 성과를 냈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인데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그 서울대 의사가 쓴 사망진단서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바로 같은 책임이 있는 같은 학교의 동문들이 알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냈다는 거는 정말 상한가 중요하다. 줄만하다. 네, 그렇게 근데 봅니다. 교통사고 같은 거 당했다가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한참 병상에 누워있다 사망하면 사실은 외인사라고 쓰는 경우하고 병사라고 쓰는 경우하고 둘 다 가능적으로 있긴 있대요. 있긴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감한 거니까 사실은 문제의 소지 없게 깔끔하게 외인사라고 썼으면 됐는데 병사라고 이제 체크를 한 거죠. 네, 여기 디테일 좀 뭐 지금 시간이 짧은 생방이지만 이 그 백남기 농민께서는 바로 물대포를 맞자마자 머리에 3cm 정도 맞아요. 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뇌 경막이라고 정말 단단한 막이 있는데 그게 몽둥이를 정말 두드려 맞듯이 부서져서 그 이후로 내가 제대로 기능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 수술도 응급실에서 그러면 수술합시다 결정하면 30분 이내에 빨리 수술한답니다. 위급할 때는. 근데 그 당시에는 수술하자라고 해놓고도 질질 끌다가 몇 시간 만에 수술을 하고 수술한 후에도 차도가 전혀 안 좋았고 그래서 한 번도 못 깨어나셨잖아요. 그 이후로. 네, 그렇죠. 한 번도 이제 온몸에 어떤 바이탈 사인이 더 나아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근데 해요. 왜 부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기록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진료 기록이. 예, 그렇기도 하고. 근데 부검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예, 지금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악의적으로 판단하기 그런데 가족들은 심지어 처음에 수술한 것조차도 이 상황, 그러니까 생명 연장을 의도적으로 길게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수술조차도 어떤 악의가 있지 않았나. 의심하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유가족들은 그런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왜 부검을 검경은 요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요. 진료 기록이 다 있는데 300일간의 기록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도 많은 의사들은 당시에 그 뇌의 어떤 사진 찍어보고서는 이거 수술해도 소생 가능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들을 다 했었는데도 수술 감행을 했다. 이런 것들도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비대위원 여기 뭐 동의하세요? 이 부검 논란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유가족 측에서도 아까 장하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생명의장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은 유가족 측에서도 아마 사실 규명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부검을 오히려 유가족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가지고 법원도 이걸 실체적으로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 한 번 기각하긴 했지만은 경검에 부검 영장을 이제 승인을 해준 것이거든요. 물론 근데 이 조건부잖아요. 네, 조건부로 되어 있긴 유족들이 희망하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해야 될 이유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이 백남기 농민의 어쨌든 이 투병 생활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그렇죠. 뭐 유족 측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민감한 부분이 되어버렸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에 준하는 수준의 조심스러움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두 분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명서 부분. 하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한가로 짚을 사람들이 이번 주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우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누구 하한가로? 사실 하한가를 제가 이걸 하루 일찍 뽑아가지고 그저께 제가 뽑아가지고 누구 지금 뽑으셨는데요? 지금 정경련이 돼 있거든요. 전경련? 예. K 스포츠하고 미르재단 문제? 그러니까 근데 정경련 문제로 오히려 예. 어제 단식 중단하면서 묻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그럼 하한가예요? 근데 이정현 대표가 사실 이번에 단식 그만두면서 상당히 예. 스타일을 구겼다. 이정현 대표 하한가. 네, 그래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정경련 얘기하죠 그냥. 정경련 왜 하한가입니까? 사실 정경련이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경제인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인 단체인데 네. 그 중에서 특히 대기업 집단을 좀 대표하는 성격이 강한 곳인데 뭐 물론 저는 그런 뭐 이익 집단 성격의 단체가 하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최근에 일련의 어떤 정치적 사건들에 연루되었던 모습 자체가 좀 안타깝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히 어버이연합 지원 문제도 있었고요. 저도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하나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라는 집단이 우리나라의 어쨌든 봉사 아니면 사회 아니면 뭐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곳에 후원금으로서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이 참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 보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다 주주들 돈 아닙니까 이거? 그 그렇죠. 대기업 총수의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럼요. 아니라 그보다 훨씬 주주 많은 돈이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주들의 돈인데 이 가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움직여야 될 단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경경련 같은 형태의 단체는 어차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떤 이익 집단 성격의 기업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뭐 경총이라든지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어쨌든 업무 분장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리고 정경련은 오히려 또 정경련이 추구하는 예를 들어 자유식양 시장경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좀 더 연구나 이런 쪽에 방점을 찍은 단체로 재편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재단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히는 건 기본이고요. 소상히 밝혀야죠. 소상히 밝혀야 그렇죠?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이 사안에 지금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껴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경제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렇죠. 근데 경제 컨트롤 타워가 지금 경제 살리기 해야지 지금 이거 모금하는데 지금 개입하고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해외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타격이 정직하게 커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나쁜 시그널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혹이라면은 안종범 수석도 빨리 이걸 해명해야죠. 이거는.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거 물타기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를 들어 아직까지 뭐 기업을 관치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제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투자하려다가 좀 그러니까요. 마음을 접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전경련. 장하나 전 의원은 하한가 누구 뽑아오셨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돈 낸 사람 말고 그 돈 내라고 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청와대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하한가 뽑으셨잖아요. 너무 한 사람만 미시는 거 저도 아니에요? 이러기 싫습니다. 저도 이러기 싫고. 너무 미세요? 네, 저도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 하한가 꼽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뭐 이렇게 됐네요. 뭐 유감이고요. 제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청와대만 문매를 때리는 거는 아닙니다. 9월 30일에 그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고요. 국정감사 때 특별감찰관실이 국감 대상이었어요. 기관 증인으로 다 나오게 채택이 돼 있었는데. 네, 근데 한 명도 안 나왔죠. 이석수 감찰관. 네, 이석수 그 사표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감찰관실 직원들은 나와야 됐는데 자리가 텅 빈 거예요. 왜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지금 거기서도 수장이 사표 내면 나머지 부하들도 다 같이 사표 내는 겁니다. 이걸 이다라는 게 지금 인사혁신처의 주장인데 희한해요. 당연히 그 자리 지키고 있었던 법사위 국회의원들 뭐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은 황당해하고 있죠. 이거는 갑자기
그럼 특별감찰관실이라는 조직이 공문 하나에 공중분해가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 기정사실이었다면 이번 국감 자체도 연기를 하거나 일정 조정이 있어야겠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증인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증인 나올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라는 답변을 공문 하나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까 뭐 정경련이 뭐 오히려 뭐 의혹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미래재단, K스포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못 나가게 막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정말 뭐 제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정말 그 민주주의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상권분립이고 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존중하고 견제하고 그 역할이 있는데 마치 대통령 당선만 되면 사법부고 입법부고 필요 없다는 식의 이렇게 마이웨이 하는 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면은 이번 뭐 예산 심의도 남아 있지만 정말 청와대가 저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런 거 자초할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의 하한가가 오늘 좀 통했어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의혹들 소상히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뭔가 꼬이고 있는 이 상황.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개천절 공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진행된 뉴스다. 상한가 보도에는 김영우 의원, 서울의대 동문들, 하한가 보도에는 전경련과 청와대를 올리면서 두 분 어떻게 오늘 공휴일인데 가서 뭐 하세요? 이준석 전 비대위원. 아유, 저는 가가지고 부족한 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뭐 하셨군요. 요즘 책 쓰느라 요즘 주무세요. 얼른 책 작업 계속 하느라 잠을 셉니다 요즘. 차이나 전년 아이 보셔야죠. 네, 좀 놀아주세요. 휴일이 없이요. 예, 여기까지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